일단 HTML 마크업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CSS 선택자를 만들어서 CSS 디자인을 입히는 거죠. 앞서 상단 만들었던 거와 같은 방법입니다. 아이디로 시작을 하니까 선택할 때 선택자의 이름은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샵 컨텐트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타이핑 하다 보면 오타가 나고 오타가 나면 매칭이 안 됩니다. 선택자와. 그렇기 때문에 상단할 때 보여드렸던 게 샵을 넣고 이 아이디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div 아이디명이 컨텐츠인 거에 선택자는 완성이 된 거죠. 그 아이디명 컨텐츠인 div 안에 있는 것이 메인 배너였죠. 그렇다는 거는 샵 컨텐츠 한 칸 띄고 얘는 클래스명이니까 점 클래스명 메인 배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컨텐츠의 메인 배너 안에는 A 태그가 있죠. 바로 밑에 있는 A 태그. 이 A 태그 같은 경우는 클래스명이 따로 없기 때문에 태그명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 태그 밑에는 또 따로 이미지 태그가 있는데 따로 클래스명이 없으니까 이미지 태그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메인 배너까지는 선택이 끝났죠. 자, 샵 컨텐츠 바로 안에 메인 배너 밑이었죠. 그러니까 베스트 아이템이 있었죠. 그러니까 div 베스트 아이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베스트 아이템 안에는 두 개의 또 그룹이 있었죠. 타이틀과 구스 리스트. 먼저 베스트 아이템 안에 타이틀을 먼저 선택자로 선택을 해주고요. 베스트 아이템 밑에 구스 리스트를 선택자로 해줍니다. 구스 리스트는 UL이었죠. UL 안에는 li만 올 수 있고 결국 구스 리스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li고요. 해당 li를 삭제해 주시고 li 바로 안에는 dl이 있습니다. 근데 dl 같은 경우 저희가 클래스명을 줬죠. 그러니까 클래스명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명인 구스로 선택을 하면 되고 또 구스 안에는 dd가 있는데 그 dd의 클래스명은 썸네일의 썸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안에 또 a 태그가 있고요.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습니다. 해당 태그에 클래스명이 있으면 클래스명으로 선택하면 되고 아이디명이 있으면 아이디명으로 선택하면 되지만 태그에 아이디명이나 클래스가 없을 경우 저렇게 태그명을 직접 적어주는데 현재 보시는 썸 안에 있는 A와 그 안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컨텐츠 그러니까 아이디명의 컨텐츠인 거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베스트 아이템인 거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구스 리스트인 거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구스인 거 안에 있는 클래스명이 썸 안에 있는 A의 안에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거랑 혼용해서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기는 한데 이런 경우 구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지금 같은 경우 DL에다가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구스 이 구스 같은 경우는 베스트 아이템 안에 있는 애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베스트 아이템 안에 구스 리스트 안에 li 안에 있는 건데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자면 베스트 아이템 안에 있는 구스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중간에 구스 리스트와 li를 생략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구스는 베스트 아이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도 줄여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중간에 있는 요소를 100% 다 적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혹시라도 구스라는 클래스명이 다른 요소의 구스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두 개가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전에 지우기 전에 쓴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선택해주면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적는 것이 다른 클래스명과 충돌나는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숙달이 되고 숙달되면 어느 시점에서 짧게 적어도 되는지 아니면 길게 적어야 되는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렇게 길게 써주시는 게 아마도 좋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가 DL이었어요. 그렇죠? 이 DT는 구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스 다음에 DT. 왜냐? 해당 DT에는 저희가 클래스명을 안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태그명을 적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DD. 그 DD의 이름이
프라이스죠. 점 프라이스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상품에 관련된 선택자도 준비가 됐습니다. 동일한 상품이 반복되니까 동일한 상품을 선택자를 계속 만들 이유는 없어요. 반복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품만 만들면 되고 반복되는 메뉴에 대해서는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자가 완료가 됐습니다. 선택자만 있어서는 안 되죠. 선택자의 속성과 값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영역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자와 영역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해당 내용을 메이크샵 솔루션 메인, 저희가 현재 메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메인 CSS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저장 후 새로 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변화되는 건 없어요. 왜냐면은 선택자만 만들어준 것이지 선택자의 디자인을 입혀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택자를 만든 이유는 앞서 크롬 상단하면서 크롬을 설명드렸지만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선택해서 값을 넣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었습니다.